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뉴에이지라는 세계관에 대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에 대한 좀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 뭐 그렇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동양 신비주의나 기존 서구 사상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핵심은 결국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물질 너머의 의미를 찾는데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이 자아에서 궁극적인 실제나 어떤 무한한 가능성 같은 걸 발견하려는 움직임. 네, 바로 그 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질문을 계속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그 자료들을 토대로 뉴에이지의 생각들, 또 인간과 우주를 보는 그 새로운 관점,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문제점들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뉴에이지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뉴에이지의 가장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주장은 바로 자아, 즉 나 자신이 궁극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아, 외부의 신이나 물질, 우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당신 안의 그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졸 릴리라는 사람은 이걸 공허에서 우주를 창조해내는 기관실의 기관공,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기관공이라니. 표현이 강렬하네요. 셜리 맥클레인 같은 경우도 자신이 자기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더 나아가면 인간 본성 자체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으로 진화할 거다. 이런 예언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진 휴스톤이나 켄 윌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인간으로의 진화라. 근데 여기서 바로 의문이 생겨요. 스스로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거. 이게 과연 객관적인 현실일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거대한 자기 기만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 올더스 헉슬리조차 죽기 전에 바로 그 부분, 자아 야망이 끝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그 자기 기만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했다고 하죠. 자료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긴장감이 뉴에이지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자아 중심 사상이 현실 인식 자체를 확장시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보이는 우주 말고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다고요? 네. 큰 정신, 마인드 앳 라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너머에 예를 들어 명상이나 특정 약물 아니면 신비 체험 같은 좀 다른 의식 상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아, 헉슬리가 우리 뇌를 감축 밸브에 비유했다는 거, 그거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원래는 그 큰 정신의 모든 정보에 연결될 수 있는데 뇌가 그걸 다 못 받아들이게 조절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잠재적으로는 그 큰 정신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정신의 세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료 보니까 시간과 공간 법칙도 다르게 작용하고 엄청난 빛이나 색채를 경험하기도 하고. 네, 헉슬리는 그걸 이스티그카이트, 그러니까 그냥 존재함 자체의 강렬함으로 표현했죠. 또 가끔 안내자나 수호자 같은 좀 특이한 존재들을 만나기도 한다고 하고요. 릴리는 수호자, 카스타네다는 동맹자라고 불렀죠. 수호자, 동맹자. 이게 참 이런 존재들이 그럼 정말 실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아의 상상이나 무의식이 만들어낸 걸까요? 그게 바로 해석의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뉴 에이지의 핵심 정엄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식 상태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아,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시간, 공간, 심지어 선악 구분까지 사라진다는 그 경험 말씀이시죠? 네, 퍼거슨 같은 사람은 그걸 빛, 전율, 공포가 사라지고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상태로 묘사했죠. 뉴 에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 경험 자체가 곧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모순이 느껴져요. 모든 게 하나고 선악 구분이 없다면 왜 많은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여전히 깨달음이나 사랑 같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걸까요? 그건 암묵적으로 도덕적 구분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맥클레인 같은 경우는 아예 선악 구분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상가들이 그런 식으로 더 나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자아가 신이라면 왜 헉슬리나 릴리처럼 지옥 같은 끔찍하고 부정적인 경험도 하는 걸까요?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신인데 왜 그런 경험을... 거기에 대한 뉴에이지식의 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자아는 아직 잠자는 신이다.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 아, 아직 잠자고 있어서 그렇다.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이런 관점은 당연히 죽음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주 의식을 경험하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거나 큐블러-로스나 무디의 임사체험 연구처럼요.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어지죠. 맥클레인처럼 전생을 기억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요. 네. 물론 임사체험이나 전생 기억이 정말 사후세계나 환생의 객관적인 증거냐, 이건 또 다른 논쟁거리입니다만.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기묘한 경험들, 이걸 뉴에이지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주요 해석이 공존해요. 첫 번째는 비약적 해석입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나 다른 차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특별한 의식 상태가 되면 그들과 소통하거나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좀 애니미즘적인 관점이죠. 고대의 어떤 정령신앙 같은 거랑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환각적 해석. 이 모든 경험은 그냥 자아 내부에서 만들어낸 거다. 외부 실제가 아니라 순전히 내 마음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일종의 자기 최만이나 환상 같은 걸로 보는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흥미로운 것 같아요. 개념적 상대주의. 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뉴에이지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실제가 뭐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나 상징, 모델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의식 상태라는 건 그냥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일 뿐 어떤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더 진짜라고 할 수는 없다.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용성이에요. 그 모델이 나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믿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객관적인 진리 탐구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실용적인 가치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뉴에이지는 정말 복합적인 세계관이에요. 자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확장된 의식을 통해 어떤 의미나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인데 그 안에는 자연주의, 동양신비주의, 애니미즘 같은 다양한 사상이 막 섞여 있고 그 핵심 경험에 대한 해석조차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뉴에이지의 개념적 상대주의처럼 우리가 어떤 모델이나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각자의 현실이 정말로 달라진다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공통의 진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자아가 만들어낸 서로 다른 현실들이 만약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반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지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